오케이. 자, 우리 아까 전에 이어가지고 이제 볼게요. 이번에는 현재의 과학기술을 봤었잖아요. 이제는 미래의 과학기술을 볼 거야. 10페이지 아래쪽에 첨단 과학기술이 활용되어 있는데요. 물론 이제 앞으로 이제 미래이기도 하고요. 현재 사용되는 기술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뭐 AI나 여러 가지 로봇이나 것들이고요. 지금 한참 개발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첨단 과학기술에 활용되어 있고요. 미래 과학이 되겠죠. 지금 이제 막 만들어지고 있고 아직은 대중화되기 전 단계. 무인 자동차 같은 경우는 개발은 했지만 대중화는 안 돼 있잖아요, 그지?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무인 자동차가 뭐 샌프란시스코나 이런 데서는 이제 다니기도 하지만 아직은 우리나라라든지 전 세계를 봤을 때는 대중화된 기술은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지금 이제 몇 년도에 만들어졌어요? 요게 작년에 만들어진 거죠. 이게 작년이니까. 그리고 이 내용들은 조금 더 이전에 이제 글이 쓰여진 거니까, 그치? 조금 더 지금보다는 덜 대중화됐을 때의 얘기예요. 물론 이제 AI 로봇이나 뭐 나노 백신 이런 거는 이제 한참 개발이 잘 되고는 있지만 볼게요. 우리 생활에 활용되고 있는 첨단 과학기술 보시면요, 뭐 인공지능 너무 많이 쓰고 있죠. 이제 증강현실이라고 그래가지고 가상 뭐 이제 그래픽 같은 거잖아요. 많이 쓰고 있고요. 게임에서도 우리 쓰고 있잖아. 증강현실을 이용한 게임이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포켓몬. 그치? 포켓몬 알지 게임. 여기 주변에 네, 핸드폰 이렇게 하면 이제 아. 그 포켓몬 그 걔네 몬스터 나타나잖아. 저 그게 그 어렸을 때 증강현실이에요. 엄청 좋아했어요. 응? 저 어렸을 때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요. 벌써 어렸을 때. 지금 내가 볼 때 니네 어린데 더 어렸을 때. 그치? 더 어렸을 때요. 몇 년 전에 한창 유행했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한 유행이 갔지만 포켓몬스터는 알지? 네, 그지? 그 게임에 나왔던 포켓몬 고 이런 거에 나왔던 그 게임에 활용됐던 기술이 증강현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위치를 딱 했을 때 GPS랑 해가지고 어떤 위치에서 포켓몬이 나타나잖아, 그지? 근데 그때는 또 와이파이가 계속 안 좋아가지고 밖에 나갔을 때 약간 뭐 걸어서 더 오래 걸어서 뭐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와이파이가 잘 안 돼가지고 아무리 60m를 걸어도 1m 걸었다고 나왔어요. 그지? 인터넷이 잘 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증강현실이고요. 말은 어렵지만 우리 생활에서 벌써 쓰고 있는 거다, 그렇죠? 홀로그램 아시죠? 홀로그램이 증강현실의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뭐 스타워즈나 이런 영화 같은 거 보시면은 이렇게 홀로그램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나타나잖아. 그게 증강현실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어떻게 쓰고 있냐면 여러분들 그 아직은 쓰진 않겠지만 쇼핑앱 같은 데 들어가시면은 내 이미지 사진을 이용해가지고 뭐 옷 같은 걸 입혀보잖아, 그치? 그런 거 해봤잖아. 이케아 게임 같은 걸로, 그치? 네. 아 이케아? 그런 거 하니? 제 엄마가 하는 거 봤어요. 아 그래? 그게 증강현실이에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벌써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첨단 바이오라는 거는 뭐 주로 이제 제약 같은 걸 관련 말하는 거고요. 주로 이제 뭐 아직 잘 모르겠지만 뭐 아플 일 없으니까 항암제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약품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말하는 거고요. 사물 인터넷은 이제 사물 인터넷 그러니까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요. 이거는 벌써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기술이에요. 이게 뭐지 싶은데 영어로는요 사물이 띵이야. 그래서 IoT라고 하고요. 인터넷. 오늘 한번 밑에다 옆에다 한번 써놓을까? on thing이야. things인가? 사물 간에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핸드폰 같은 걸로 요즘에는 뭐 이렇게 에어컨이라든지 뭐 냉장고라든지 뭐 TV라든지 난방 같은 거를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그죠? 다 인터넷으로 연결돼가지고 그게 IoT, 사물 인터넷이에요. 그래서 한 20년 전에는 이게 이제 용어로만 나왔다가 지금은 20년 정도가 지나니까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는 이게 그냥 이제 기술로 나와가지고 그냥 미래에 이런 기술이 있을 거다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게 이제 많이 쓰죠. 냉장고 같은 거 다 인터넷이 연결돼가지고 냉장고에서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오잖아요, 그치? 그리고 우리가 밖에서도 예를 들면은 이런 거 전동 기술 전동으로 막 켰다가 뭐야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치? 블라인드 같은 거, 커튼 같은 거 다 리모컨 조절 가능하잖아요. 요게 사물 인터넷이에요. 그래서 말은 되게 어렵지만 우리 주변에서 다 볼 수 있는 기술이 되겠죠. 그리고 나노 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나노가 여러분들 아직은 감이 안 올 텐데요. 10의 마이너스 9승을 말해요.
나노라는 건요 10의 마이너스 9승인데 아직은 물론 수학을 여기까지 안 했을 테니까 넌 아니? 마이너스 9제곱. 10의 마이너스 9승이면은 분수로 10에 0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 그리고 여덟 9개 분의 1이라는 거 알아? 네. 응. 이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분의 1 알아? 그지? 100분의 1 알아? 수는 배웠는데 음. 저게 어떻게 분수가 되는지 몰라요. 아직 잘 모르잖아, 그치? 4년이니까 10분의 1보다 100분의 1이 작아지죠. 그치? 10배가 작아지는 거거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 1이야. 이만큼 1이야. 10분의 1은 요만큼을 말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 100분의 1은 요만큼을 말하는 거야. 1000분의 1은 더 작아지겠죠. 그래서 1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 갖다가 10의 마이너스 9승분의 1이니까 10이 9개 있는 것분의 1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작겠니? 그지? 감도 안 오지? 그 앤트맨 알아? 앤트맨? 앤트맨 알아? 앤트맨이 굉장히 그 작아지잖아. 그래서 세포 속으로 들어가잖아. 그치? 세포 속으로 들어갈 정도로 작아지잖아요. 네,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 10억. 얼마냐?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10억, 아니 10억분의 1. 그래서 그 영화의 앤트맨에 나오는 주인공이 그 사람 몸속에 들어가는 정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피 속을 흐르게 할 수 있는 물질을 만들려면 이런 나노 기술이 필요하겠죠. 이걸 이용해 가지고 항암제 같은 여러 가지 백신 같은 제약 의약품들을 많이 만들어요 요즘에도. 그 로봇 뭐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첨단 과학 기술을 활용한 예를 보시면요, 인공지능 로봇 잘 알죠. 인공지능을 활용한 로봇이고요. 뭐 우리 주변에서 많이 쓰고 있으니까 벌써 센서에 감지되는 정보로 상황에 맞는 행동을 스스로 배우거나 실행할 수 있다 돼 있고, 요즘에는 배달도 많이 쓰이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식당 가면은 그 인공지능 로봇이 돌아다니면서 뭐 갖다 주고 하죠. 배달도 받고 주문도 하고. 양자 컴퓨터는 이제 아직은 개발 단계이긴 한데요. 양자 특성을 이용한 컴퓨터다. 그냥 복잡한 암호를 지금은 컴퓨터에 비해서 굉장히 빨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산 단계가 굉장히 빨라진다. 만들어져 있긴 하지만 대량화는 대중화는 안 돼 있고요. 굉장히 이제 비싸기 때문에 대중화 되진 않다. 여러분들이 이제 컸을 때는 양자 컴퓨터가 어느 정도 많이 이제 활용이 되겠죠. 나노 백신 같은 경우는 백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10억분의 1의 수준으로 굉장히 작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원자 단위 정도까지 작게 만들어서 이제 기존 백신보다 사람의 몸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만든 거. 굉장히 작으니까. 그치? 자율주행 자동차는 이제 무인 자동차 말하는 거고요. AI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GPS로 이제 걔가 이동하는 위치 같은 거를 파악한 다음에 무인으로 보내는 거죠. 스스로 주행이 가능한 자동차고 운전자가 조작하지 않아도 주변 상황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드는데, 사실은 이제 문제가 많죠. 만약에 사람이 갑자기 뛰어들었을 때 얘가 어떻게 될지, 그치? 그리고 어떤 윤리적인 문제에 도달했을 때 얘가 어떻게 해결할지 같은 것들이 해결이 안 되잖아요 아직은. 그래서 상용화는 안 돼 있는데 뭐 특정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 벌써 뭐 무인 택시라든지 이런 게 돌아다니긴 해요. 우리나라도 니네 모를 텐데 무인 버스가 돌아다니고 있어 밤에. 그래서 서울에 무인 버스가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근데 밤에만. 밤에는 사람이 적을 때, 사람이 작고 적고 그 이동하는 차가 적으니까. 그래서 왜 사람이 적을 때 들어가요? 응? 왜 사람이 적을 때 들어가요? 사람이 너무 많으면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아직은. 그래서 밤에 그렇다고 해서 완전 무인은 아니고요. 그 혹시라도 사고가 날까봐 사람이 타긴 해. 근데 버스가 무인으로 이제 한 노선을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도 벌써 다니고 있고, 뭐 이제 뭐 제주 같은 데는 무인 뭐 이런 버스 같은 거 돌아다니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미국 같은 데는 어떤 지역에서는 실제로 무인 택시 같은 것들이 돌아다녀. 자, 그래서 오른쪽에 플러스 강의 한번 볼게요. 여기 있는 플러스 강의 있죠? 이거 다시 한번 쭉 볼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인공지능 보시면요, 컴퓨터가 학습하고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만드는 기술이고요.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여러분들 그 자율주행 자동차 아까 말씀드린 무인차, 그 다음에 개인 맞춤형 문제 제작 이런 것도 많이 하죠. 요즘에는 AI 앱이라고 해가지고 뭐 문제 같은 거 많이 만들고 하잖아, 그치? 많이 써봤을 거야. 그리고 길 안내 로봇 이런 것들 이제 무인으로 하죠.
증강현실 AR이라고 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실 세계의 가상 정보가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기술, 그래서 가상 그래픽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공간에 가상으로 가구들을 배치해서 보는 앱에 활용된다. 이케아에서 이런 걸 하겠네, 그지? 첨단 바이오 같은 경우는 생물의 유전 정보를 이용해서 유용한 물질을 생산하기 때문에 개인에 맞춘, 유전자에 맞춘 맞춤형 치료가 가능하겠죠. 아직은 이런 게 감이 안 올 텐데 사물 인터넷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물을 인터넷으로 연결한 기술이고요. 우리 주변에 이미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노 기술은요, 물질을 나노미터 10의 마이너스 9스 10억 분의 1의 크기로 작게 만들어서 다양한 소재나 제품을 만드는 거고요. 백신이나 항암제에 넣어서 원하는 크기로 작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네, 오른쪽에 9번 한번 보시면요, 첨단 과학 기술을 활용한 사례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돼 있는데요. 네, 나노 백신, 양자 컴퓨터, 질소 비료, 인공지능, 자율주행. 3번 되겠죠. 질소 비료. 요거는 이제 예전 기술이네요. 그렇죠? 자, 넘길게요. 자, 12페이지. 그러면 이제 미래에는, 지금까지 현재를 봤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과학 탐구 방법을 알아봤고요. 과학을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알아봤고, 두 번째 장에서는 이제 현재의 과학 기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잖아요. 이제는 세 번째는, 그러면 미래에는 뭐 환경 문제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미래에는 어떻게 과학이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내용이에요. 마지막으로 결론 내렸죠. 자, 지속 가능한 삶이라는 건요, 지속 가능하다는 건 뭐냐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인류가 문제가 생겼을 때 과학 기술로 해결해서 인류가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뜻이야. 그래서 지속 가능한 삶은 인류가 오랫동안 유지되기 위한 기술을 말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지속 가능한 삶 보시면요, 은호야 읽어봐. 지속 가능한 삶,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현세대 이후에도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풍요로운 사회가 지속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실천하는 삶. 예, 뭐 느낌적으로는 약간 좋은 느낌이죠, 그죠? 해피엔딩, 그지? 영화 같은 데서 보는, 예를 들면은 뭐 워킹 데드 알아? 네, 그런 세계처럼 완전히 세계가 멸망한 디스토피아적인 그런 사회가 아니라 조금 더 과학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발전된 사회를 말하는 거죠, 그지? 그게 이제 지속 가능한 삶이에요. 자,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과학 기술의 역할이 있는데요. 요거는 지원이 한번 읽어볼까? 화석 인류 지나친 사용으로 나타난 에너지 부족 문제와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과학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네, 크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두 가지. 화석 연료의 지나친 사용으로 인한 뭐겠니? 지구 온난화. 네, 지금 지구가 굉장히 더워지고 있잖아요. 매년 조금씩 오르고 있거든. 0. 몇 도씩 오르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한 10년 동안 한 1도씨가 올랐대요. 그리고 너는 아직 잘 못 느끼겠지만 대한민국 굉장히 지금 더워지고 있잖아. 느끼니? 올해 굉장히 더웠는데 알아? 2026년이요? 미안해, 작년 2025년 굉장히 더웠거든요. 근데 2024년은 때도 더웠어. 2023년도 더웠어. 근데 최근 한 3, 4년 동안 계속해서 더워지고 있어. 2023년보다 24년보다 25년이 더 더웠거든요. 일수도 더 길어지고 열대야도 더 길어지고 더 습해지고, 이게 다 화석연료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동차도 많이 쓰고, 그치? 에어컨도 많이 쓰고, 그다음에 공장도 많고 하니까 이산화탄소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많이 배출되면 지구가 따뜻해지거든. 근데 러시아도 공장이 좀 많은데 거기는 어떻게 계속 눈이 오나? 어디요? 러시아에 왜 눈이 오냐고요? 눈이 엄청 많이 오는 거 같죠? 눈이 많이 오는 건 좀 다른 거죠. 눈이 많다는 거는 그 온도가 낮다는 소리니까, 추우니까 눈이 올 수 있는 건데 습해서 눈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증기가 공기 중에 많아지니까 그 수증기가 원래는 비가 돼서 내리는 거잖아.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 비가 내리는데 북반구, 러시아라든지 뭐 북극이라든지 남극 같은 데는 춥잖아. 그러니까 눈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 갈수록 비가 많이 오기 시작했어. 왜? 날씨가 더워지니까. 더워지면은 증발을 많이 하잖아요. 그지? 그리고 수증기가 많아진단 말이야. 그래서 비가 많이 오는 거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작년에 눈이 한 2번밖에 안 온 것 같아요. 근데 작년에 눈 많이 왔는데? 네? 올해가 눈이 되게 안 와. 작년에 눈 많이 왔어. 네? 아 그게 아니라 2025년에 오늘
그러니까 작년에 왔어. 아, 지금은 눈이 많이 안 오잖아. 지금 말하는 거 아니야? 오히려 2025년에 훨씬 눈이 안 와요. 근데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여름에 비가 되게 많이 왔었어요. 아, 네. 비가 오는 일수가 되게 길어졌잖아요. 그리고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작년 여름에 진짜 비가 오랫동안 왔거든. 그리고 한 번 오면 어떻게 되니? 막 한 번 쏟아지잖아. 모르죠 아직. 제 생일이 여름이었는데 너무 비가 와가지고. 네, 비가 많이 오는 이유가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가 뭐다? 화석 연료 있죠. 석탄, 석유 같은 걸 많이 연료로 쓰면 뭐가 발생해요? 이산화탄소라는 게 많이 발생해요. 아직 모르죠. 그래서 지구가 온난화되면서 생기는 문제. 그 다음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과학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돼 있죠. 뭐 어떤 예들인지 볼게요. 인류가 마주한 문제 뭐 많겠지만 식량 부족도 있고 여러 가지 많겠지만 여기는 두 가지만 다룰게요. 에너지 부족 문제, 환경 문제. 에너지 부족 문제 같은 경우 잘 알겠지만 여러 가지 우리 발전소라든지 공장을 돌리는데 석탄, 석유를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얘네 어떻게 되겠니? 언젠가는 고갈되겠지. 그치? 그래서 에너지 자원 고갈 여기다가 빗줄하세요. 에너지 자원 고갈. 고갈이라는 단어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에너지 자원을 다 써먹는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석탄, 석유 같은 지하 자원이 어떻게 감소하고 있다. 석탄, 석유는 매장량이 한정돼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석탄, 석유가 뭐 어디 계속해서 내리는 거 아니잖아요. 갑자기 뭐 태양빛처럼 계속해서 생기는 게 아니잖아. 석탄, 석유가 뭔지 아니? 은호야? 석탄수하고 땅에서 나오는 거예요. 땅에서 나오는 그 땅에서 나오잖아. 그래. 뭐야? 연료요. 연료인데 뭐가 석탄, 석유가 된 거야? 그러게. 갑자기 석탄, 석유가 생겼어? 지원아 뭐야? 석탄, 석유가 원래 뭐였을까? 돌. 돌 그냥 돌일까? 그냥 돌이면은 그냥 돌을 연료로 써도 되지 않아? 아니잖아. 옛날에 그 공룡이 살던 시대에 식물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고사리 같은 게 지금 고사리가 요만하잖아, 그지? 고사리가 나무만 했어. 옛날에는 뭐 나중에 다 배우겠지만 온도도 뜨겁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에 되게 많았기 때문에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광합성이라는 걸 하거든요. 양분을 만들거든. 그래서 옛날에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많았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가지고 식물들이 거의 빌딩만 했어요. 근데 그럼 이산화탄소 많는 것도 약간 좀 좋을 수도 있네요. 왜냐면 식물도 옛날에는 좋았죠. 옛날에는. 아니 지금도 그럼 식물이 더 잘하고 있어요. 근데 이산화탄소는 적어도 충분히 쓸 수 있는 만큼이고요. 지금은 오히려 이산화탄소 생기는 문제점이 더 커. 왜냐면 이산화탄소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게 뭐냐? 지구온난화. 근데 지구의 입장에서는 그 식물의 입장에서는 저랑 식물의 입장에서는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뭐 좋겠지. 근데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안 좋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증가하는 거는 인류한테 안 좋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지구가 뜨거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옛날에 그 많은 식물들이 되게 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컸던 식물들이 어떻게 돼요? 다 죽어가지고 땅속에 파묻혔잖아. 걔가 이제 화석 연료가 된 거거든요. 알겠죠? 예. 물론 이제 뭐 공룡 같은 여러 사체들도 이제 석탄 석유가 된 것도 되고요. 그래서 그런 석탄 석유는 옛날에 파묻힌 거니까 한계가 있겠죠. 매장량이 한계가 있겠지. 그래서 보통 이제 석유 같은 경우는 한 100년 정도 쓸 분량이 남았다고 하는데 정확하진 않아요. 계속해서 이제 파면 나오니까. 석탄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좀 고갈되는 편이긴 하고요. 대신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석탄, 석유를 이용하면은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해서 지구온난화가 생기기 때문에 인류에게 좀 안 좋은 면이 생겨요. 그래서 에너지 부족 문제가 있어. 그럼 과학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해결할까? 신재생 에너지 개발돼 있는데요. 은호가 한번 읽어볼까? 신재생 에너지 개발 밑에 햇빛부터 보세요. 어디 여기요? 딴짓하니까 모르지. 플러스다. 여기입니다. 햇빛. 햇빛, 바람, 물, 기열, 수소, 연료, 전기와 같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을 개발하고 있다. 네, 얘도 한번 읽어보세요. 태양광 발전,
밑에 연리, 전기 발전, 수소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얻는다. 네. 자, 여기다가 밑줄하세요. 햇빛, 바람, 물, 지열, 수소 연료 전지 여기다가 밑줄해 놓으시고요. 이런 것들은 햇빛이 고갈되니? 고갈 안 되죠. 물은 고갈될까? 뭐 언젠가는 고갈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고갈 안 되잖아요. 그죠? 바람 고갈되니? 바람 고갈될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열이라는 건요. 땅 밑에서 솟아오르는 그 마그마 때문에 생기는 그 뜨거운 열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마그마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잖아. 마그마 그리고 지구상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오랫동안 이런 걸 이용하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를 고갈하지 않고 계속해서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애들의 장점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인류에게 친환경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이산화탄소 때문인데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이 기체를 덜 발생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햇빛을 이용한 태양광 발전, 우리 태양광 발전을 많이 이용하고 있죠. 일상생활에서도. 그죠? 태양광 그 패널 잘 알지? 그 거울처럼 생겨가지고 반짝반짝하는 거, 그지? 그렇죠? 아파트에도 많이 설치돼 있잖아요, 요즘은. 근데 뭐 태양도 어쨌든 에너지는 어디까지는 멈추지 않나요? 태양 자체가 태양이 그쵸? 수명이 몇 년일까?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100억 년이에요. 90억 년 정도 돼요. 근데 태양이 지금 몇 살일까? 2000. 찍어봐. 오늘 몇 살일까? 50억 년이에요. 90억 년을 살 수 있는데 50억 살을 살았어. 사람으로 치면 50대 아저씨 정도 된 거야. 4, 50대 아저씨. 그러니까 이제 한 산만큼 이제 살면 돌아가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태양이 수명이 한 40억 년 정도 남았대요. 물론 이제 저희 태양은 더 일찍 죽을 수도 있어요. 저희 태양? 다른 태양도 있니? 아예 물론 이제 외계는 여러 태양이 많겠죠. 어쨌든 별이 있잖아요. 뭐 무슨 일이 생기면 더 빨리 고갈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예상은 40억 년 정도 남았대요. 4, 50억 년요. 그러니까 인류가 존재하는 한은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어쨌건 그렇다. 태양은 그러니까 인류가 존재하는 한은 무한대로 쓸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알겠지? 우리가 살 동안은 안 없어지죠. 우리가 사는 동안은 한 뭐 인류가 뭐 오래 살아봤자 뭐 몇 천만 년 살겠니? 그렇지? 너무 좀 후손들한테 미안. 아니지. 그 후손들은 이제 태양계가 아니라 다른 데 살고 있겠지. 다 이주를 했겠죠. 지구는 곧 그런 말 있잖아요. 몇백 년은 지구는 이제 멸망할 거라고.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죠? 물론 이제 여러분들의 자손들까지는 상관이 없고요. 그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러면 언젠가는 지구가 황폐화되겠죠? 예를 들면 화석 연료나 여러 가지 에너지가 고갈됐어 봐. 못 살잖아. 그치? 그리고 지구가 온난화 계속 온난해지면 어떻게 되니? 물도 말라버리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 인류가 화성 같은 데다가 식민지를 만들어서 탐사를 하고 하는 이유가 화성이나 달로 임시 그 거주지를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주에 식민지가 있어요. 우주 식민지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 가까우세는 달, 멀리는 화성까지. 그래서 탐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물론 니네가 어른이 됐을 때까지는 갈 일은 없지 않을까? 그러다 100년 이후에는 되지 않을까? 그지? 저는 근데 지금 과학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어서 너네가 살아있을 때 갈 날이 올 수도 있어. 요즘은 과학기술이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거든. 그래도 100살 이상은 살아야 돼. 그리고 너네는 기본적으로 100살 이상은 살 거야. 한 120살까지 살 거야. 지금 인류 수명이 계속 길어지고 있잖아요. 건강하게 살고 먹는 것도 잘 먹고 그죠? 운동도 이제 많이 하고 옛날에는 수명이 3, 40년이었던 거 알아? 조선시대는 3, 40. 그러니까 니네 엄마 아빠면 벌써 돌아가신 거야. 할아버지 할머니였고. 근데 그러니까 지금은 8살에 아이를 낳고. 지금은 평균 한 80살까지 살잖아, 그치? 그래서 어른 되면 너네는 한 120살까지 살 거야. 어른 되면 엄마랑 아빠는 몇 살 정도 살아요? 네가 지금 한 12살, 11살 되니까 30년 지나면은 그거는 지금 현재 할아버지, 할머니 나이대가 되겠네. 7, 80살. 그죠? 7,
80살까지 살 거예요, 엄마 아빠는. 뭐 엄마는 살죠. 엄마 제 아빠는 할아버지는 이제 90. 엄마 아빠는 평균 한 80살, 90살까지 살 거고 너네는 이제 조금 더 이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으니까 100살, 120살까지 산다. 더 오래 산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수소연료 전지 같은 경우는요. 이제 수소차 들어봤나요? 혹시 잘 모르죠 아직은. 그래서 수소차라고 해서 이제 현대에서 만들었던 수소차가 있어요. 수소 연료를 이용해가지고 좀 친환경적으로. 보통 이제 화석 연료로 사용하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수소 연료로 사용하면 수증기가 안 와. 그러니까 친환경적이죠. 근데 이제 단점이 있어요. 수소가 굉장히 가볍고 가벼운 기체거든요. 그래서 저장하기가 좀 되게 힘들어. 그래서 대규모의 저장 장치가 있어야 되고요. 수소가 폭발성이 있어요. 그래서 수소를 어디다 쓰냐면요. 우주항공, 우주 로켓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 연료로 쓸 정도로 폭발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그 수소를 이용해가지고 2차 대전 때 독일 같은 데서 비행선을 가지고 그 블림프. 군사 문자로 이렇게 쓰고 했거든요. 비행선 옛날에 본 적 있나요? 옛날 그게 모르죠. 그 붕어빵 진짜. 맞아. 붕어빵처럼 생긴 큰 비행선을 가지고 옛날에 뭐 여객기로도 활용하고 블림프라고 부르죠. 뭐라고요? 블림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객기로도 쓰고 이제 군사 무기로도 많이 썼거든요. 근데 옛날에 그 뭐 대서양을 건너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여객기로 쓰다가 큰 폭발이 한 번 있었어. 옛날 말씀드렸잖아요. 수소 연료는 폭발성이 있어서 불에 잠깐 점화가 되면 펑 터져버려요. 그래서 큰 사고가 몇 번 일어난 다음에는 수소 연료를 이제 그런데 안 쓰고 헬륨을 쓰잖아요. 여러분 풍선에 헬륨 쓰잖아요. 그지? 헬륨 알아? 그 풍선에 헬륨 이렇게 넣으면은 목소리에다가 넣으면은 목소리가 변정되는 그 기체 있지. 목소리가 웃기게 나와요. 그 스마일한 그 있잖아. 그리고 그 풍선에 넣으면 가볍게 뜨잖아. 그런데 여러분들 풍선 불면 어떻게 되니? 무겁잖아. 그 숨으로 불면 풍선이 무거워가지고 땅에 가라앉잖아요. 그게 이산화탄소 때문에 그런 거야. 내 몸에서 이산화탄소 나오니까. 그런데 헬륨을 쓰면은요, 기계를 이용해서 헬륨으로 넣으면 어떻게 되니? 가벼우니까 뜨잖아. 그치? 그래서 헬륨을 요즘에는 써요. 비행선에다가 어쨌건. 중요한 건요, 수소 연료 전지를 통해 가지고 친환경적으로 만든다. 이렇게 기억합시다. 그래서 밑줄하세요. 태양광 발전하고 수소 연료 전지 발전 밑줄하자.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는 문제는요, 친환경적인 혹은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서 예가 나올 텐데 뭐 태양광 발전이라든지 수소 연료 전지 같은 것들이 예로 나올 거예요. 알겠죠? 자, 밑에 이제 환경 문제 볼게요. 환경 문제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환경 오염, 기후 변화 같은 건데요. 대기 오염, 해양 오염, 뭐 토양 오염 너무 많이 봤죠. 영상으로도 많이 봤고 책으로도 많이 봤을 거예요. 뭐 지구가 아파요, 뭐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그렇지? 기후 변화는요, 온실 기체가 늘어나서 지구 온난화가 심해지면서 기후 변화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온실 기체에다가 여기 옆에다가 혹은 위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산화탄소예요,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요, 얘가 조금 무겁고 두꺼운 기체라 가지고 대기 중에 많아지면은 이렇게 태양빛을 가려버려. 이렇게 지구가 있는데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이렇게 그 온실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우리 뭐 시골이나 바깥은 데 가면은 온실 알죠? 그 비닐로 된 온실처럼 이렇게 장막 같은 걸 쳐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니? 태양빛이 나왔다가 못 빠져나가고 계속해서 이렇게 머물게 돼.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지구가 기온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워지는 거야. 그래서 온실 기체의 대표적인 게 이산화탄소다. 뭐 이런 것들을 앞으로 이제 중등 과학에서 배우는 거니까 오늘은 그냥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설명하는 단계다, 요약하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오른쪽에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는 노력, 지원이가 한번 읽어볼게요. 대도도 어딘지 모르지. 대기오염 물질을 발생량을 줄이거나 방출된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기자동차는 화석 연료 사용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인다. 탄소 포집 장치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제거하여 지구 온난화를 막는다. 네, 전기 자동차에다 밑줄해 놓으시고요. 전기 자동차는 이제 전기를 이용하는 거니까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이제 많이 줄어들겠죠, 당연히. 지금은 석유를 쓰고 있잖아요, 휘발유, 그치? 석유에서 뽑아낸 휘발유나 경유, 등유 이런 거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발생이 많아. 근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적겠죠.
그리고 탄소 포집 장치 밑줄에 넣으시고요. 탄소 포집이란 건요 잡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잡아서 가두는 장치를 봐요. 그러니까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처음 들어볼 테니까 잘 기억하세요. 탄소 포집 장치는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제거해서 지구온난화를 늦추는 효과가 있다. 밑에 뭐 태양광 발전에 대한 그림 그리고 풍력 발전에 대한 그림 잘 아실 거고요. 전기 자동차. 나중에 이런 것들 이제 발전하는 방식 같은 것들도 이제 중학교 과학에서 2학년이나 3학년 때 이렇게 배울 거예요. 발전 방식은 3학년 때 나오고요. 그다음에 전기와 관련된 거는 2학년 2학기 때 이제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오른쪽에 10번, 11번, 12번 풀어볼게요. 왼쪽에 있는 거 한번 참고해서 맞춰보세요. (12번까지요) 12번. 자, 10번 볼게요. 다음은 무엇에 대한 건가?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현 세대 이후에도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풍요로운 사회가 지속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실천하는 삶. 뭐 지속 가능한 삶이죠. 중요한 건 아니고요. 3자 틀리지 않게 잘 기억해요. 리을 미음이야. 3이라는 건 인생을 말하는 거야. 됐죠? 라이프. 자, 11번이요. 현재 인류가 마주한 문제와 거리가 먼 것인데요. 문제니까 부정적인 것들이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네, 거리가 먼 것은요. 그래서 5번 때문에 조금 헷갈렸어요. 왜냐면 개발인데 몇 번일까? 3번이 5번이죠. 먼 거니까 긍정적인 게 틀렸다는 거죠. 문제라는 의미가 부정적인 걸 갖고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저는 미래에서 그치, 문제라고 그치.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그지 그렇게 생각했구나. 멀다 이렇게 생각했구나. 이건 아니란 뜻이야. 아니, no. 그지? 그래서 1번 환경오염,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에너지자원 고갈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를 말하는 거고요. 멀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현재에서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을 묻는 거야.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개발은요. 이건 긍정적인 거니까 틀렸죠. 11번에 5번 12번에 은호가 풀어봐. 1번 전기자동차의 사용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늘어난다. X. 2번 화석연료의 지나친 사용으로 에너지 자원이 고갈되고 있다. O. 맞아요. 태양광 발전, 수소연료 전지 발전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것이다. O. 신재생에너지 사용으로 지구온난화가 심해지면 기후변화 문제가 나타난다. 틀렸어요. O. X. 탄소 포집 장치로 온실기체인 이산화탄소를 수집 및 제거해서 지구온난화를 막는다. O가 되겠죠. 탄소 포집 장치가 뭐였어? 이산탄소를 제거하는 장치라고 했죠. 공기 중에 있는 이산탄소를 포집하다가 잡는 걸 말하는 거야. 잡는 거. 그래서 제거하는 거. 그래서 지구온난화를 줄일 수 있겠죠. 맞죠? 이산탄소가 많으면은 지구온난화 생기는 거니까 얘를 이산탄소를 줄이면 지구온난화가 막아지겠죠. 네. 그래서 O가 되겠어요.
그래도 잘 푸네. 자, 3번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활동 방안인데 이건 개인적 차원, 사회적 차원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개인적 차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사회나 국가가 나서야겠죠. 자, 요거는 개인적 차원은 지원이가 한번 읽어보자. 쭉 한번 그냥 읽어보세요. 잠실타요. 1번 자가용 대신 너 어디 가니? 12페이지, 12페이지. 응. 얘를 한번 쭉 읽어봐. 재활용품을 버릴 때는 분리배출한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인다.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다른 사람과 나눈다. 일회용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를 사용한다. 자전거와 같은 친환경 운송수단을 이용한다.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물을 절약하여 사용한다. 에너지 효율을 높은 등급의 전기 제품을 구입한다. 사용하지 않는 전기 제품은 플러그를 뽑아준다. 환경 보전 캠페인을 참여한다. 네, 보시면 다 여러분들이 아주 어린 나이에서부터 그지 어른들까지 개인이 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여기서 뭐 다 보통 아는 내용이고 뭐 에너지 효율이 높은 등급의 전기 제품을 구입한다 이런 거는요. 에너지 효율이 등급이 높다는 건요. 같은 전기를 썼을 때 더 많은 에너지를 쓸 수 있다, 더 많은 전기를 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효율적인 거지, 그지? 더 싸게 이용할 수 있는 거니까, 그지? 그러니까 더 적은 에너지를 사용해서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니까, 더 많은 전기를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뜻이에요. 자, 사회적 차원은 은호가 한번 읽어보세요. 세 가지 문제 말고 여기 생태습지나 환경보호원을 조성한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을 개발 및 보급한다. 전기 자동차와 같은 친환경 제품의 개발과 사용을 장려한다. 네, 뭐 생태습지나 환경공원, 공원을 많이 만들어서 숲을 많이 늘리고 그냥 호수 같은 경우 있잖아요. 뭐 일산 같은 경우는 호수공원이 잘 돼 있잖아. 그래서 호수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습지를 많이 보존을 하면요 이산화탄소 같은 걸 줄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보통 물이 많은 곳에는 식물도 잘 자라기 때문에 당연히 인간에게 되게 좋겠죠. 그리고요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개발 보급하면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겠죠. 전기자동차 같은 친환경 제품을 개발해서 사용을 장려하겠죠. 이런 것들은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지자체, 마을, 공동체, 사회, 국가, 그 다음에는 나라 가서는 여러 가지 나라 국가 간의 협약 같은 걸 통해서 해야겠죠. 자, 오른쪽에 13번. 요거는 이제 지원이가 한번 풀어볼게요.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개인? 네? 개인이요? 이건 개인이죠. 2번 생태습지나 환경공원을 조성한다. 사회. 그렇죠. 재활용품을 버릴 때는 분리배출한다. 개인? 자전거와 같은 친환경 운송수단을 이용한다. 개인. 예, 에너지 효율이 높은 등급의 전기 제품을 구입한다. 개인. 개인.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을 개발 및 보급한다. 개인. 사회. 사회가 됐죠. 야, 에너지원을 개발하는 건데 우리가 개인이 할 수 없어. 일론 머스크 정도나 돼야 하는 거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사회가 되겠고요. 넘겨보세요. 10분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오늘 제가 원래 여러분들보다 좀 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좀 빨리 해요. 해서 문제까지 다 풀거든요, 보통은 뒤에 있는 단원 평가 문제까지. 근데 오늘 좀 천천히 했어요. 어떠니? 빠르니? 느리니? 괜찮아? 괜찮아? 특히 너한테 맞췄어. 근데 너한테도 좀 빠르게 느껴질까봐. 괜찮아? 은호야? 그래서 일단은 뒤에 우리 다는 못 풀 것 같고요. 일단은 14페이지에 1번부터 6번까지만 한번 일단 먼저 풀어보자. 나머지는 오늘 숙제로 할게요. 시간 봐서 봐도 돼요. 응? 앞에 봐도 돼요. 보고 하세요. 여러분들 당장 시험 보는 거 아니기 때문에 개념 문제 보면서 한번 확인하세요. 주연이 같은 경우는 시험 보긴 하겠지만 아직은 시간도 있고, 그치? 개념 정리하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보면서 한번 잘 정리하세요. 문제로 정리해. 지금 너네 시험은 서술형이 많지 않니?
다른 과목들은 많은데 과학은 그렇게 아 과학은 좀 아니야? 네. 이렇게 객관식이 나와? 네. 계산 문제는 어때? 수학이요? 과학 별로 없어? 네. 비슷하구나 그러면.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 딱 4시까지만 수업을 할게요. 문제가 이해가 되니? 솔직히 진짜? 그래? 천재야? 똑똑하네. 너 과학 좋아하니? 책 많이 봐? 그러면? 최근 꽤 봐요. 많이 봐? 내가 한 4학년 중에는 수학도 비빌대가지고 분수도 제대로 못 푸는 친구도 있는데 넌 잘한다 야. 자 일단은 1번부터 우리 6번까지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1번 보시면요. 다음은 가설을 설정해서 검증하는 과학적 탐구 방법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문제인식 다음에는 뭐지? 가설 설정 되겠죠. 네, 가설이란 걸 해요. 설정을 해서 탐구를 설계하고 이거 실험 되겠죠. 실험을 설계해서 실험을 수행해 그 다음에 자료가 나오겠지. 자료 해석 되겠죠. 니은 자료 해석 그 다음에 결론을 도출한다. 근데 만약에 내가 세운 가설이랑 다르다 하면 가설을 수정해야 했지. 자 2번은요. 과학적 탐구 방법에서 각 단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있는데요. 자, 지원은 몇 번? 3번이요. 3번 맞아요? 네. 문제인식 어떤 현상을 관찰하다 의문을 푸는 단계 넘어갈게요. 3번 과학적 탐구 방법 중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가 실험에 필요한 적절한 실험 기구를 선택한다. 실험 나왔네 그지? 두 번째 가설을 설정 검증할 수 있는 적절한 실험 방법 그리고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을 찾아낸다. 실험과 관련된 거니까 5번 되겠죠. 탐구 설계 및 수행 되겠죠? 이 단계가 실험하는 단계예요. 4번 과학을 탐구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있는데요. 자 이거는 은호가 해보자. 4번에 몇 개? 몇 번? 2번이랑
2번, 4번 맞아요. 네, 넘어갈게요. 자, 5번을 보시면요. 가 현미에는 각기병을 낫게 하는 물질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네. 그지? 이건 가설이 아니고 결론을 내린 거야. 그러니까 결론 도출이 되겠고요. 나 현미에 각기병을 낫게 하는 물질이 있을 것이다. 뭐뭐 하면 뭐뭐 할 것이다. 이게 가설 설정 단계죠. 다 각기병에 걸린 닭이 어떻게 나았을까 하는 의문을 가졌다. 그러니까 관찰을 해가지고 문제 인식을 하는 첫 단계가 되겠죠. 4. 백미를 먹은 닭은 각기병에 걸리고요. 현미를 먹은 닭은 각기병에 걸리지 않았다. 네, 이건 자료 해석 단계가 되겠네요. 그래서 5번에 4번 되겠고요. 마 건강한 닭을 두 무리로 나누어서 한 무리에는 백미를 주고 한 무리에는 현미를 주었다. 이거 실험하는 거잖아. 탐구, 설계 및 수행 단계가 되겠고, 자 이걸 순서대로 옳게 나열하면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다, 나, 마, 라, 가. 오케이? 자, 우리 7번 한번 같이 볼게. 과학 원리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도 있는데요. 무슨 이론, 무슨 법칙, 무슨 설 이런 것들이 이제 과학 원리였죠. 과학 원리의 발견은 인류 문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아니죠. 영향을 크게 주죠. 과학 원리는 기술, 공학, 예술, 수학 등의 여러 분야와 융합될 수 있죠. 당연히. 과학 원리와 기술, 기기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고 각각 독립한다? 아니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7번에 2번 되겠고요. 자, 8번 볼게요. 질소 비료 생산이 있고요. 인공위성 개발이 있고 증기기관 발명이 있어. 이거는 기술 개발되겠죠. 가로 인해서, 그러니까 질소 비료로 인해서 질병을 극복하고 사람들의 수명이 연장되었니? 아니죠. 이거는 식량 문제를 해결한 거지. 그지? 그래서 백신은 질소 비료니까 식량이고요. 질병을 극복한 건 백신 같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고요. 나로 인해서, 인공위성으로 인해서 세계 여러 나라의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게 됐죠. 인터넷을 할 수 있으니까. 그치? 그리고 방송을 위성을 통해 가지고 방송을 쏘는 거기 때문에. 맞죠? 디귿. 다로 인해서 증기기관차로 인해서 많은 물건을 먼 곳까지 빠르게 옮길 수 있게 되었죠. 시간과 뭐 여러 가지 공간적인 걸 단축시키고 많은 짐을 운반할 수 있게 되었죠. 니은 디귿해서 4번이고요. 자, 9번은 간단하죠. 예술과 과학이 결합된 거였죠. 9번에 2번이었죠. 미디어 아트. 자, 10번, 11번 여러분이 풀어보세요. 이거 두 개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오늘. 자, 10번은요. 이 첨단 과학기술로 옳은 것은 뭐야, 지원아? 인공지능. 인공지능이죠. AI가 되겠고요. 그 다음 11번은 뭐야? 은호야? 4번이요. 4번? 지원아 맞아? 네. 예, 맞아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늘. 우리 뒤에 숙제는요. 16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하고요. 풀어오시고 그 다음에 뒤쪽에 가시면요. 숙제는 이제 매일 이 뒤쪽 페이지를 풀 거야. 오늘 교재에서 제일 뒤에 가시면 시험 대비 교재가 있어요. 여기. 그래서 여기 시험 대비 교재에 오늘 배운 3페이지부터 서술형까지 (7페이지) 여기 그 시험 대비 교재. 여기는 앞에 있는 본 우리 교재고요. 여기는 이제 뒤쪽에 있는 교재예요. 그 색깔 다른 페이지가 있을 거야, 그렇지? 약간 보라색 빛이 나게 돼 있죠. 뒤쪽에 있는 거 이해했어? 뒤쪽에 있는 거니까 오늘 배운 이제 1단원을 풀어오시면 되고요. 다음에 제가 여기 오늘 안 풀었던 문제들 한번 좀 풀어보고 확인할게요. 아시겠죠? 그리고 다음 주는 우리가 이제 2단원에 있는 생물의 구성 본격적으로 이제 과학을 공부하게 될 거고요. 이제 세포와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생물을 분류하는 것들. 아, 네. 그런 거예요. 카페에다 올릴 거예요, 숙제로. 숙제 카페에 올리진 않아요. 카페에는 그 동영상만 올릴 거예요. 아시겠죠? 아, 근데 이건 동영상이 다